대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특징 섹터와 특징주 한번 들어보죠. 특징 섹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삼성전자 실적 부진 소식에도 불구하고 전기전자 업종이 상승하고 있는 점은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상하고 있는 분들도 계셨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상승하고 있는 점은 저희 예상과는 좀 반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다 전거래일 대비해서 강보합권대 정도 수준은 좀 양호한 모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적 부진, 삼성전자 실적 부진에도 양호한 전기전자 업종 한 가지 특징 섹터로 짚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차가 포함되어 있는 이제 운송 장비 업종입니다. 전거래일 대비해서 1%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특징 섹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원엔 환율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이제 캠리와 얼마나 소나타가 가격 차이가 나는지 전일 뉴스 헤드라인으로 나왔을 만큼 굉장히 나라 전체의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격 차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오늘 1%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는 점은 그나마 좀 안도할 만한 것 같습니다. 이슈로 좀 살펴보면 신형 제네시스 나온 것 그리고 LF 소나타 출시 나올 것 이것을 이슈로 좀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상승하고 있는 업종 한 업종만 더 말씀드리면 운수창고 업종이 1%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에서도 현대상선이 오르고 있는데 이유는 현대상선 사장이 해운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얘기 나온 것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말했던 것도 한 가지 이슈로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요즘은 이 시세 흐름이 워낙 빠르기도 하고 시장이 두텁지는 않다 보니까 그 이벤트가 나오면은 조금 반짝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정책 관련 수혜주에 대한 뭐 기대감이랬지만 어제 하루 좀 반짝하고 오늘은 좀 어떤지도 궁금하긴 합니다만 그 밖에 특징주도 한번 좀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네, 코스피 특징주부터 살펴드리고요.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특징주로는 STX 중공업을 보겠는데 공사 수주 소식이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나왔는데요. 가스관 공사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음봉으로 좀 전환되고 있는 부분은 다소 좀 불안하긴 합니다. 위에 지금 이평선 121일평선 하나가 좀 누르고 있는 부분 다소 좀 부담일 수 있겠지만 가스공사 수주한 규모가 4,700억 원이 넘어갑니다. 지난해 매출 대비해서 51%가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적지는 않은 규모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소 음봉으로 마감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이슈가 되는 남북경협주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전일 기대보다는 별로였다라는 평가 앞서 해주신 대로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번 더 짚어드리는 이유는 당연히 오늘 흐름이 좀 좋기 때문입니다. 에머슨 퍼시픽, 제형솔루텍 같은 이제 코스닥 종목들은 10% 넘는 강세, 5% 넘는 강세 각각 이어지고 있고요. 광명전기, 일진전기 같은 종목들 2% 넘는 강세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치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전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그 멘트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내년이면 분단된 지 70년이 되는데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남북경협주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전일에서 끝난 게 아니라 오늘도 좀 관심을 받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시장이 좀 강세를 보이고 시장이 좀 뭔가 활력소를 찾아야 되는데 이렇다 할 이슈가 없다 보니까 어제 그 멘트가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머스 퍼시픽 같은 경우는 3거래일 연속 강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적정 수준에서는 차익 실현도 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징 섹터와 특징주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SPSS의 오지영 팀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승석 대표님,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이 되면 대박이다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군요. 대박이라는 표현은 사실 증권, 주식시장에 많이 쓰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네, 주식시장에 아직도 관심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자, 정책 관련된 이슈 조금 뭐 한번 더 다뤄주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코멘트를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분야 쪽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유는 있습니까? 예? 이유는 그러니까 뭐 정부 정책이라는 게 시행이 돼가지고 물론 뭐 우리 증시 소관의 격언에 이제 뭐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뭐 내용이 좀 이렇게 좀 구체적이지가 않다 보니까 뭐 제가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뭐 제가 뭐 정치평론가도 아니고 경제평론가도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제가 자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못하게 되면 또 이게 또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여기서 그 얘기는 다루지 않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네.
다른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시장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그래도 뭐 삼성전자 실적이 우리 아침에 관심주도 오늘 참 못하셨네.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말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사실 실적 발표, 그러니까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이 그래도 좀 반등을 좀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지금 현재 바로 반등을 시작을 해가지고 뭐 랠리, 그러니까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는 뭐 단기적으로다가는 반등이 나와도 이번 주 후반 쪽 변수가 워낙 중요하게 포진돼 있다 보니까 이쪽을 좀 지나가야지.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아직은 좀 약세 구간 내에서 좀 변동성 장세.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한 1940포인트 정도까지 밀리면 그 정도에서 지지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본다고 전망드렸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좀 바운드, 그러니까 리바운드가 좀 강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걸 기대하기는 좀 여전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금요일 쪽의 이슈,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쪽 이슈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 미국의 고용 지표가 현재 더 중요하고, 이게 미국의 그 통화 정책에 미칠 영향력이 이번 주 후반에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거쳐져야지만이 시장이 좀 안도를 하고 그 이후에 다음 주 중반 넘어가야지 시장이 좀 저는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가지고 아직은 좀 서두를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뭐 주식을 지금 현재 파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또 한 번 오늘 얘기 드리지만 또 포트폴리오가 요즘에 중요한 거를 갖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트를 이럴 때 잘 좀 다듬어 놓으시는 것이 향후 시장에서의 매매에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승훈 대표도 시장 포인트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뭐 연초 개장하자마자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 시장에서의 아주 급격한 방향성에 대한 전환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한 것은 실제 이제 테이퍼가 시작이 됐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냐에 대한 쪽을 좀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매주 목요일 날 FRB에서 이제 시장에 이제 통화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 통화 공급 이후, 그러니까 첫 번째 통화 공급은 이번 주죠. 이번 주 이제 9일 날 목요일 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과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단기적인 변곡점에 대한 쪽이 좀 형성이 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좀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오늘도 이제 매수하는 그 종목군들을 보시게 되면 충분히 이제 밸류에이션 메리트를 느끼는 대형주 쪽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 변동성에 대한 쪽은 그렇게 크지 않은 가능성에 대한 쪽이 좀 높아 보이지 않나, 좀 이렇게 보시면서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오른 게 있어야 많이 떨어지긴 하죠. 좀 시장이 지난해부터 워낙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말에 잠깐 반짝했다고 하는데 연초에 다 날려버리고 지금 1960 밑으로 내려와 있죠. 58 이렇게 돼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항상 난해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승석 대표님은 주말에 그래서 이 어려운 시장에 함께하고자 하는 무료 세미나를 또 준비하셨다고요. 네. 언제 어디서? 한국경제TV에 제가 다시 출연한 이후에 처음으로다가 그러니까 무료 강연회를 이번 주 토요일 날 여의도 금융교육센터 8층에서 진행을 합니다. 여의도 금융교육센터 8층이요? 예, 자세한 내용은 이제 와우넷 홈페이지에 아마 공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정도 동안에 제가 제일 요즘 방송에서 강조하는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도 시장이지만 중요한 건 이제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올해의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면 포트폴리오 구성을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최근에 증시가 이미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업종이라도 주가가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일부 업종은 어제 같은 경우 건설주 쪽이 큰 하락폭을 좀 보이면서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는데, 그러니까 피해야 될 업종, 그다음에 또 같은 포트 내에서도 양호한 종목, 어느 쪽이 더 양호한지 등을 좀 구분하는 방법 등까지 포함해가지고 좀 포트를 갖다가 만드는 요령과 그다음에 종목까지 짚어가지고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많이들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 힘이 없어서 이렇게? 제 얘기하려니까 쑥스러워졌습니다. 자, 관심 기업은 사실 오늘 하루 반짝하는 것보다는 그때 또 세미나 할 때 기업 분석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이승훈 대표도 같이 또 시간 되시면. 예, 한번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안 가실 것 같은데. 네. 다시 또 정확한 날짜하고 저기는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두 분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증권 리서치 이승석 대표, 트리플 플러스 이승원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